그러면 이 나머지 6명은 지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나씩 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전제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재판관들이 물론 성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성향대로 무조건 판결할 거라고 또 이렇게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법관입니다. 법관은 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는 마시라고, 또 너무 음모론들이 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전제 조건을 까는 겁니다. 자,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과 내란을 방조했다는 거예요. 국회 탄핵 사유는 이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계엄이 10시 20분에 시작됐는데 이미 2시간도 훨씬 전인 8시 40분에 이미 대통령실 들어가서 대통령부터 계엄할 거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말리잖아요. 근데 어쨌건 말리긴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할 걸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제 선포를 하려면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소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 방조, 그냥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땅 됐어요. 그럼 빨리 국무회의 열어서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서집건의를 안 하더라.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돕고 묵인 방조했다. 이거 6명 모두 기각 결정 내립니다. 왜? 적극적인, 이건 대통령이 한 거지 한덕수 총리가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 모두 기각. 6명 똑같은 의견 낸 거예요. 자, 저희는 지금 어디에 박사님들 집중하라고요? 6명이 혹시 의견이 갈리는 게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건 다 6명. 다 기각. 자, 세 번째. 여기서 갈립니다. 이번에 갈려요. 뭐냐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헌재가 결정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중에 이들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죠? 9명이잖아요. 원래 9명.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해요. 그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3명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추천 2명, 정계선 마은혁,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3명을 국회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통과시켰냐면 대통령이 계엄하고 대통령 탄핵되고 그러면 대통령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로 국회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대행하지 않았다. 의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파면 사유라는 거죠. 자, 한덕수 총리는 당시 뭐라고 변론을 했냐면 재판관 헌재 나와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재판관을 임명한 건 헌정사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였죠. 원래는 관행은 다수당 소수당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3명,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은 1당 1명, 2당 1명, 그리고 1당 2당이 합쳐서 1명, 이렇게 3명이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자기네들이 이제 다수당이고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된 거다라고 쓰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임명을 안 한 거는 의무가 다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갈립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는 기각입니다. 기각인데 자, 여기서 달라요. 위헌 위법은 맞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3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건 법을 어긴 거고 헌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말로 작위의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작위의무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라는 겁니다. 이건.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안 했으니까 위헌 위법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아니다 해서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좀 이게 움직이는데 6인 체제로 가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막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막 악의적인 것까지 막 이렇게 가미가 되면서 뭔가 정말 국민적인 신임을 배반해서 파면시킬 거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의도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파면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기각. 근데 같은 기각인데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이에요.
그런데 김복현 재판관은 요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헌 위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왜 김복현 재판관은 아니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죠. 자, 만약에 여기에 즉시 혹은 지체 없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법조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즉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위헌 위법 소지가 있지만 자, 임명한다라고 돼 있고 언제까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이들을 임명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재량권이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 봐와라는 거잖아요. 합의 봐오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명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 뭔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라고 아예 보기가 어렵다. 당연히 그럼 파면 사유도 아니라고 보겠죠. 예.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여권 주장에 이제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이제 더 관심을 받는데 이게 민주당도 여기 이제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권한대행의 재량권을 상당히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 흔히 말하는 야당에서도 우려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에 있긴 하잖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계엄의 재량권을 대통령이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을 하는 거죠. 야당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을 향해서. 네, 어쨌건 김복형 재판관이 이렇게 판단했고, 반면 정계선 딱 한 명 인용을 한 재판관이 바로 정계선 재판관인데,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입니다. 뭐냐면 위헌 위법도 맞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파면할 사유다. 네, 여기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대통령도 인용하겠구나라고 이제 여야 모두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완전히 나눠졌죠. 여기서 나눠진 거 더 있습니다.